태어날 때부터 자신감 만땅인 사람도 있지만 기가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못생기고 뚱뚱한 애. 리조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주변에서 하도 놀려대서 항상 기가 눌린 채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몸에 대한 놀림을 하도 받으니 자기 혐오가 극에 달했고 중학생 때는 랩으로 몸을 감싸 몸통을 줄이려 하기도 했다는데요. 다행히도 어린 리조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샤사플룻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 요 녀석인데요. 잠시 연주 보고 가시죠. 어릴 적 클래식 라디오를 듣다 반해 플룻을 독학하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것을 전공하며 전문 연주자의 꿈을 키워간 그녀. 하지만 아버지가 병에 걸리시며 연주자의 꿈을 꾸던 그녀의 삶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시고 솔리스트가 될 실력까지는 아니었던 그녀는 집안 형편에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플룻을 손에서 내려놓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둘을 잃게 된 그녀는 그렇게 오랜 방황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 개월 동안 친구랑 가족을 포함해 아예 세상과 단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조의 어머니는 이때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이 좀만 연락이 안 되면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리조는 방황에서 벗어나 대학생활 동안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밴드 음악을 통해 인생에 반전을 주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밴드에 보컬로 들어갔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겁이 났다고 합니다. 애초에 무대에 서본 적도 없었고 학창시절에 놀림도 하도 받아서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외치던 주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 아니야. 그냥 미쳐버리자. 근데 문제는 무대를 마치고 터졌습니다. 땀을 흘리고 헐떡일 때면 꼭 몇 명이 와가지고 아 너 왜 이렇게 헐떡이냐 탈 좀 빼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리조는 참 억울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대가 끝나면 원래 힘든 건데 비욘세 같은 사람이 헐떡이면 고생했다고 하면서 왜 내가 헐떡이면 욕부터 할까. 돈 한 푼 없어도 오랜 기간 노숙을 하며 밴드 생활을 이어갔을 정도로 이 일에 진심이었던 리조는 이 무렵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한 가지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할 결정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허함, 자기증오, 자기 혐오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생존을 위해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해서 밴드 활동을 이어간 그녀. 공연을 위해 찾아간 미니애폴리스에서 잊지 못할 소녀 팬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리조의 공연을 보고 울먹이며 리조가 계속 이곳에 남아 음악 활동을 이어가길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리조는 그 팬이 한 말을 따라 아무 연고 없는 미니애폴리스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넘어 아예 이 세상의 에너지가 되겠다는 멋진 포부까지 마음속에 품게 되죠. 이곳에서의 날은 반짝였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촉망받는 가수가 되어 여기저기 상도 휩쓸고 다녔습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좋은 경험으로 꼽는 기억은 바로 이 미니애폴리스가 속한 미네소타주의 거물 프린스의 연락을 받았던 때인데요. 보통 이런 걸 업계에서는 코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명 아티스트가 자신이 밀어주고 싶은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본인 음반에 넣어서 홍보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코사인을 당하려면 무엇보다 실력이 기본이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스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건 그녀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리조는 프린스와의 시간을 통해 일개 보컬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진정한 예술은 시대에 정의되지 않으며 항시 긍정이 최선이란 걸 배웠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 나이나 신체 사이즈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프린스의 조언에 따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신나는 음악에 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후 공들여 만든 트루스얼츠가 아무 반응이 없자 음악을 그만둘 결심까지 했다고 해요. 이 곡이 자신의 최고작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쌀쌀하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건데요. 다행히도 그때 그녀의 가족과 팀원들이 그녀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죠. 약 2년 뒤 넷플릭스 영화 서먼 그레이스에 이 곡이 실리게 되고 노래가 결국 터지게 된 건데요. 언론에서는 이 곡을 두고 슬리퍼hit이라 표현하죠.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Sleeper hit. 안 될 것 같던 게 예상을 깨고 성공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녀의 다른 곡들도 연달아 주목을 받으며 그녀는 2019년 마침내 30대가 되어 팝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간 리조가 외쳐온 자기 긍정에 동참하며 2019년 음악계는 어느 때보다 자기애가 넘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녀는 팝스타가 돼서 개인적인 꿈도 이뤘습니다. 어릴 적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룻을 연주하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서 공연 중간에 플룻을 꺼내불며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됐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하려 합니다. 투어를 돌 때는 플러스 사이즈 댄서들과 함께하며 몸이 큰 사람도 얼마나 건강하고 멋지게 무대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엔 성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는 이들과 인종차별을 겪는 이들에게까지 자기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닙니다. 올해 1월에는 신체에 대한 악플이 심해져 트위터를 잠시 닫기도 했고, 유명 피트니스 전문가 질리언 마이클스로부터 리조는 비만을 정신승리로 이겨낸다며 공격을 받기도 했죠. 재밌는 건 리조만큼 건강 신경 쓰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런 전문가조차도 리조의 자기 긍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기 긍정은 게으른 나를, 비만에 허덕이는 나를 무조건 긍정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 다음 스텝으로 나가자는 뜻인데요. 체중이고 건강이 아니듯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이즈와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진짜 건강한 기준을 찾자는 말입니다. 리조는 자기 긍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만든 기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SNS의 어떤 무브먼트나 해시태그도 쉽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스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리조가 자신의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만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가 그간 말한 걸 토대로 한 매거진에서 자기의 실천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